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자, 한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시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당연한 질문이기는 한데 인천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인천시는 이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이 자원순환 정책 시민의식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9%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인천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 시민의 고통이 연장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반드시 종료돼야 한다는 응답이 83.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의식, 시민들이 알고 있냐에 대한 그 설문도 했는데요. 응답자의 74.8%가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37.9%에 불과했던 것보다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민의식 조사는 인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서 온라인 및 전화 통화를 통해서 했는데요.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뭐 이번 그 설문조사에서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의견과 좀 다른 의견들은 없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앞서 전해드린 질문은 이 수도권 매립지를 잘 아는 시민이라면 뭐 다들 아시는 그런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매립지 폐쇄하고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2025년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매립지 종료 후 이 대체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시민들도 생각하는 의견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립지 종료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이 다른 매립지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취할 방향에 대해 51%의 시민들은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49%의 시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만이 아니라 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그 대체 매립지에 대해서는 인천시 독자적인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인천시의 홍보라든가 이렇게 그 어떤 노력들을 비하면은 자체 매립지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응답은 상당히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51대 49 거의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좀 더 그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인천시의 그 독단적인 이런 해결 방안보다는 수도권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인데요. 근데 지금 쉽지 않은 게요. 최근에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자리를 함께 했었지만 이렇다 할 의견을 모으지 못해서 향후에 향후 여러 가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이제 좀 끝이 좀 명확히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이게 뭐 자체 매립지로 가느냐,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냐, 계속 그 두 가지 중에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대체 매립지를 하든 이제 자체 매립지를 하든 공동의 매립지를 하든 일단 25년 종료는 일단 해놓고 전제를 하고서 이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뜻을 기리는 보훈의 달인데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이 참전 유공자 등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보훈 명예수당이
이게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국가 유공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지역에 따라 이 보훈 명예수당이 차별이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경기도 내 각 지자체는 이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네. 국가 유공자들에게 생활 안정이나 그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이제 참전 유공자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 34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각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어서 좀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 도내 참전 유공자는 이제 월남전 4만 2천여 명 그리고 한국전쟁 1만 5천여 명 등 5만 8천여 명이 지금 대상자인데요. 어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역마다 보훈 명예수당 그 금액이 최대 13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유공자들 입장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이 차등 대우를 받고 있는데 실제 양평군의 경우는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인 월 20만 원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주시는 그리고 그 보훈 명예수당 월 7만 원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에게 5만 원을 추가해서 월 12만 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데도 있고요,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예. 그 참전 유공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책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지역은 어떻고 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근데 앞서 전해드린 양평군이라든가 그리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들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한 3만 원가량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천, 부천, 용인, 김포, 파주 등은 나이 차이를 제외하고 최대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고양, 안산 같은 경우는 보훈 명예수당이 5만 원으로 타 지역보다 적고요.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 월 3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 월 6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 외에도 참전 유공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도 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아서 이 도내에서 가장 적은 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양평이나 여주에 사시는 이런 유공자들은 또 많이 받고요. 또 이렇게 수원이나 광명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또 적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차등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럼 그쪽으로 또 많이 주는 대로 이사 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유공자들이 선택을 하게끔 할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명확하게 이 기준을 좀 통일하고 이렇게 통일해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차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국회에서도 뭐 당리당략이라든지 또는 뭐 표심 잡기식 법안 발의 말고 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위한 어떤 그 혜택 기준 마련이 좀 우선 먼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걸 뭐 지자체에 맡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기준이 좀 명확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